안녕하세요. 살아보니 채널의 장재영. 고은경입니다. 자, 요즘 투르키에 여행을 많이 오시고 계시는데 투르키의 여름 근황, 요즘 터키가 여름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터키는 여름이 어떤가? 이 여름철에 조심해야 될 부분, 주의사항이라든지 또 사건, 사고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드리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패키지 여행도 여름에 굉장히 많이 오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배낭여행, 그 개별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배낭여행도 이제 많이 오고 계십니다만, 너무 이 날씨에 대한 정보가 없이 오시긴 하세요. 그리고 날씨가 진짜 너무 갑자기 급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만 하더라도 조금 쌀쌀해서 겉옷을 입고 다녀야만 했었는데, 불과 한 3일 전만부터는 한 32도까지, 그리고 뭐 안탈리아나 파무칼레라던가 이런 곳은 거의 40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씨에 대한 감을 좀 못 잡으시고, 또 더울 때 터키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철 6월부터 10월 초까지 거의 이제 여름이라고 보거든요. 거의 9월, 10월이 제일 더워요. 7, 8월도 덥지만. 사실 우리나라 여름이 터키도 여름입니다. 네. 그렇게 날씨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여름과 터키 여름이 좀 다른 부분이 좀 큰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근데 여름에 터키는 매력이 있나요?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왜냐면 부분? 일단은 더운데 습기가 한국만큼 습도가 높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워도 그늘에 들어간다거나 이러면은 뭐 지역 편차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조금 한국보다는 좀 덜 덥다라고 느껴집니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또 최근에 같은- 날씨가 좀 변하긴 해서. 약간 변하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터키의 여름과 한국의 여름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터키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 훨씬 건조해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좀 낮은 거 분명하고 반면에 햇빛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진짜. 그래서 남자인 저도 햇빛이 너무 강할 때는 양산을 써요. 투어할 때. 물론 이제 손님분들 잘 보이라고 양산을 쓰기도 하지만 이게 남자가 무슨 양산이야 남사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 피부가 약해요. 유럽 사람이랑 우리랑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없는 햇빛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좀 유난스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햇빛이 좀 약하다 생각되는 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쿨토시 요즘에 너무 좋잖아요, 한국에. 아니면은 얇은 그 긴팔을 좀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직사광선에 바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덥더라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고, 모자죠?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선크림. 선크림 무슨 선크림이야 하겠지만 선크림 꼭 준비해 주시고, 저는 남성분들이라도 양산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나는 이제 가이드라는 직업 특성상 이제 멀리서 손님이 잘 보이라고 되긴 드는데 우산을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외선이 되는 일사병 우산. 걸려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가 정말 더워졌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터키 분들이 여자분들이어도 양산을 쓰고 다니는 분이 안 계셨거든요. 또 최근에 터키 여성분들이 양산을 쓰고 다닙니다. 실제로 제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을 포함해가지고 양산을 팔 만한 가게를 가도 양산을 못 구했어요. 아예 안 팔았어요. 근데 근래는 판다는 거는 팔아요. 그만큼 이 나라가 햇빛이 강하고 더워졌다는 소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좀 충분하게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투어를 하시다 보면은 이게 뭐 패키지 여행이든 아니면 자유 여행을 하시든 체력을 좀 안배를 하셔야 돼요. 체력 안배를.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금 햇빛에 덜 노출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패키지 같은 경우야 가이드가 안내를 해줄 거예요. 뭐 어디에서 어떻게 정도 하면은 뭐가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면 그걸 좀 잘 귀 기울여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유여행 하시는 분들도 정보를 좀 많이 좀 취합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안탈리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안탈리아도 한낮 있잖아요. 뜨거울 때. 이때는 걷지 마세요. 죽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바다에서 수영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아니면 좀 낮에 솔직히 12시부터 4시까지는
안 돌아다니시는 게 좋은 시간이에요, 사실은. 여행을 하실 때 여름에 가장 그 더위의 난이도가 높은 곳이 세 군데예요, 사실은. 여행을 하시면서 이거는 뭐 패키지를 하시든 아니면 단체 여행을 하시든 개인 여행을 하시든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안탈리아예요. 첫 번째 안탈리아. 근데 사실은 이 안탈리아는 패키지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좀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거의 패키지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움직여요. 가이드들이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웬만하고 잘 움직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요. 아침 뭐 6시나 7시에 간다던가 해가 좀 덜 뜨거울 때 아니면 아예 저녁에. 이 부분이 아시아는 게 이 이야기 듣고 가는데 괜찮은데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게 확 더워질 때가 있고 뭐 이 정도 괜찮은 데가 대부분인데 확 더울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버스에서 딱 내리는 순간 도로 대가 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사우나 들어갈 때 그 열기가 버스 문이 열리면서 확 들어오는데 그럴 경우가 늘 그러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름이 이제 뭐 100으로 친다면 한 10에서 20 정도는 그 정도로 더울 때가 있는데 그때 은경 씨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처럼 안탈리아 갔다가 그날 도보로 많이 걷는 일정을 잡는다 이거는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힘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름에 거기가 이제 해양성 기후다 보니까 굉장히 습해요. 굉장히 안탈리아는 습해요. 습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간대를 좀 잘 선택을 해서 낮 동안은 뭐 예를 들면 해수욕을 하신다던가 뭐 바닷가에서 있으시다던가 이렇게 시간을 좀 안배를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희 생각에 가장 이 여름에 좀 힘든 장소가 카파도키아도 물론 힘들긴 합니다만 제일 어려운 고난이 장소가 에페소하고 파무칼레예요. 에페스. 예, 에페스하고 파무칼레.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그늘이 없어요. 지금 여기 돈네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딱 초입에 들어가는 나무가 있는 고기를 제외하고는 정말 완전히 노출된 장소에 햇빛이 그냥 바로 내리쬐고요. 바닥이 대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는 빛이 대리석에 다시 반사가 돼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엄청 뜨겁습니다. 진짜 엄청 뜨거워요. 여기도 보통 한 뭐 38도, 그쵸? 여름에 가면 뭐 38도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팁은 덜 더울 때 가시면 돼요. 아침 일찍 가신다든지, 그렇죠. 아침 일찍 가신다든지, 아침 일찍 가신다든지. 아니면 이 말을 강조하냐면 오후가 돼도 더워. 더워요. 아침 일찍 아닌 이상은 더워요. 근데 아침 일찍 가면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문 열자마자 빨리 가면 너무 쾌적하게 좋지만 애매하게 가게 되면 크루즈 여행객이 또 많이 옵니다. 쿠샤다스라고 에페스 근처에 이제 크루즈 선착장이 있기 때문에 9시에서 아마 10시 요 정도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에페스 문 여는 시간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문 열자마자 일찍 에페스를 보시게 되면 덜 더울 때 쾌적하게 그래도 여름 기준입니다. 보실 수가 있지만 어설프게 이제 또 에페스를 오시게 되면 너무 덥고 사람 많은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에페스는 가능하다면 아침 일찍. 이 뭐 아침 일찍 들어가거나 아예 저녁에 들어가거나 이런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방법은 없죠. 챙이 넓은 모자, 그죠? 선글라스, 그다음에 우산, 그죠? UV 우산, 꿀팁 양산 이런 하나 거. 들으면 물을 꼭 들고 들어가셔야 돼요. 물 반드시 그 안에 이제 파는 데가 많이 없으니까. 한 군데 있는데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파무칼레도 똑같아요. 파무칼레가 여기가 또 온천 지역이고 또 지대가 높다 보니까 제가 여기 저희 투어할 때 제일 온도 높았을 땐 거의 52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체감 온도가. 왜냐하면 햇빛은 워낙 강한데 지열이 계속 있는 지역이니까 더울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50도, 40도 같은 여름에는 기본이에요. 40도 기본이고 여기도 이제 그 들어가는 그런 유적지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없다 보니까 여기도 뭐 도보로 걷다가 얼마 전에도 제가 투어하다가 그 젊은 아가씨였는데 쓰러지더라고요. 그 위에 이제 원형극장을 이렇게 올라가요. 아이고. 예, 원형극장을 올라가다가 거기만 올라가면은 뭐 상관이 없지만 뭐 네크로폴리스니 뭐니 어디니 막 이제 또 사람 욕심에 돌아다니잖아요. 패키지로 가실 분은
파묵칼레 가면 카트 투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더욱이 예, 여름에는. 여름에는 꼭 하시는 게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으로 오신 분도 할 수 있어요. 그 작은 게 있어요. 직접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행은 재밌고 즐겁고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나. 너무 힘들게 굳이. 여름 아니면 괜찮아요. 여름 아니면 또 뭐 걸어갈 만하지만 한 11월 정도, 10월, 11월에 좀 덜 더울 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여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한여름에는 어쨌든 이런 것들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조심하셔야 정리를 돼요. 해드릴게요. 네. 여름철 지역적으로 제일 조심, 그러니까 대비를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안탈리아. 안탈리아는 그 구시가지를 걸어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햇빛이 강한 이제 오전 시간에 좀 쉬는 게 좋다. 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에페스. 에페스하고 라오디게아하고 유적지 있죠. 유적지는 거의 또 그래요. 비슷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스탄불도 비슷해요. 이스탄불도 왜냐면 이스탄불이 잠깐만 마무리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파묵칼레. 파묵칼레는 지열이 있고 태양빛이 강한 곳이니까 이런 지역은 특별히 일기예보를 좀 확인을 하신다든지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더울 때 나갈 때는 은경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챙이 넓은 모자, 팔토시 남자분이라도 뭐 양산 어떻게 써 하시면 우산이라도 들고 나가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일단 하고요. 이스탄불도 상당히 많이 힘들다라는 거 이거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스탄불이 전체 일정 중에서 도보 이동을 다 해야 되거든요. 18,000보 정도? 예, 뭐 18,000에서 기본 뭐 15,000원에서 많이 걷는 경우는 한 2만 보까지 이스탄불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탄불도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디 들어가셔갖고 뭐 차라도 한 잔 하시거나 시원한 음료라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패키지 단체 여행 오시는 분들이라면 물을 내가 무겁다고 물 이렇게 소지하지 않고 다니지 마시고 물 같은 거 잘 좀 소지하시고 그리고 편한 신발. 패키지는 사실 패키지라는 것은 어차피 여행사가 있고 가이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현지 가면 또 다 알려주니까 현지에서 이제 정보 받기는 쉬워요. 다만 저희 채널 보시게 되면 미리 준비를 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쵸. 현지 가서 책 넓은 모자 사려면 또 사기 힘드니까. 맞아요. 날씨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은경 씨한테 여름철에 더운데 그럼 뭐 터키 갈 필요 있나 굳이 라고 한다면 제가 원했던 대답이 따로 있어요. 뭐냐? 체리, 납작복숭아, 수박, 과일. 최고입니다. 과일 요즘 한국에 사과 비쌀 때 10,000원 한다면서요. 사과 한 100개 먹고 가시면 본전을 꼭꼭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개씩 20개만 먹으면 돼요. 100개 좀 심했죠. 체리를 드시면 됩니다. 체리가 1kg에 여전히 한 4,000원, 3,000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체리 많이 먹고 가셔도 본전을 뽑을 수 있고요. 요번에 최근에 저도 터키를 10년 살았는데 알았는데 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요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칼푸스가 수박이거든요. 아다나 칼푸스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제일 맛있대요. 저도 못 먹어봤거든요. 수박 파는 데 가가지고 아다나 칼푸스 이렇게 하면 있으면 있다 할 거 아니에요. 뭐 물어보고 댕기다가 우리 아다나 아니면 그 우리나라처럼 트럭에다가 수박 과일 같은 거 많이 싣고 팔 때가 있는데 거기에 아다나 칼푸스가 수박이에요. 써 있으면 드셔보시면 되는데 과일이 정말 싼 나라예요. 그래서 여름철 여행 터키 제일 좋은 거는 겨울과 여름 피하는 게 어느 나라든 다 좋습니다. 근데 굳이 여름철에 휴가가 있다든지 시간이 있어서 터키로 온다면 갈만하냐? 좋아요. 과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수영이 가능하니까. 덥지만 그늘 가면 시원하니까. 하지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제 요즘 사건 사고가 많죠. 주의사항. 요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주의해야 될 게 뭐가